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서울시에서 11월 14일 날에 24년도에 앞으로 입주 물량에 관련된 브리핑 자료가 있었는데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청약 물량도 없고요. 입주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공급이 희소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일단 문제겠지만 모집 공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가계부채도 축소가 되는데, 사실 이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말고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템포가 있게끔 진행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선 공급을 쭉쭉 해줘야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줄어들 것이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이 수월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정부에서 움직이는 공급 모멘텀도 보시게 되면 서울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이 25,000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 무리수가 있는 통계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24년도부터 물량 감소의 변동사에는 대규모 정비 사업들이 조금씩 지연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통계가 일단은 있는데, 동대문구 이문 1구역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3,069가구를 지금 통계로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일반 분양 모집부는 468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매물이 나중에 전세를 풀리고 매물이 또 풀릴지는 사실 이 일반 분양 물량을 통계로 해서 좀 발표가 되면 좋은데, 전체 통계로 일단 나왔고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죠. 1,363가구 통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일반 분양 나온 거는 420가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수서 KTX 에이트블럭, 이거는 임대 행복주택이죠. 그러니까 행복주택 임대 물량도 입주 물량도 체크를 해서 통계를 내린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분양을 통해서 입주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제 물량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눈에 좀 보기 쉽게끔 앱을 통해서 착공 물량을 조사를 해왔는데요. 중랑구에서 22년 1월부터 5월까지 작년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현황입니다. 이때는 좀 이렇게 좀 중랑구가 좀 공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23년도에 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중랑구만 조금 이렇게 공급량이 좀 많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개 정도가 22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착공 공동주택 빌라로 공급이 됐는데, 23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 꼴랑 하나만 잡혀 있습니다. 부부 합산 맞벌이 소득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혼 때부터 아파트를 뭐 전세가 됐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보통 2030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에서 전세를 얻어서 무주택 기간을 좀 이제 살리면서 청약을 좀 준비하는 게 보통 내 집 마련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마저도 23년도에는 이렇게 착공이 없다 보니까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빌라 시장이 어떠냐면, 보증보험이 발생되는 만큼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시세보다 떨어지는 것은 지금 월차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반전세 계약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축 빌라들도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이 심화가 돼서 월세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 게 발생이 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호갱노노 같은 앱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빌라마저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는데, 앞으로 청약 시장도 또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찍어드렸는데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잔금을 신생아 특례보금 자본으로 마련할 수 있는 9억 미만, 좀 저리도 공급되는 게 9억 미만이죠. 5구 타입이 9억 미만으로 쏠리다 보니까 350대 1 경쟁률이 나왔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용답동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9억 중반이었는데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애 하나 있으면 특별공급 넣어갖고 청약을 그래도 할만했는데, 지금은 애가 둘이어도 예비당첨에 걸려서 실제로 정당계약까지 못 가는 사례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4년도에 일반 분양대게 행당 7구역, 그다음에 신공덕 1구역, 이 몇 개 없습니다.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반 분양 모집 공급은 없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이 현재에도 해마다 없어지는데, 일반 분양 모집 공급분도 현저히 없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공급에 의한 집값 잡기는 당분간 현 정권, 다음 정권에서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제가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요런 41제곱미터 투룸되는 것들도 신혼생활하기 괜찮거든요. 요런 게 조금 저렴하게 공급이 나와서 신혼부부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소형 평형대 위주로 앞으로 좀 공급이 됐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소형 평형대 공급량이 많으면 뭐 임대주택
임대주택 비율을 조금 내려준다든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지금 15일 날이죠. 엊그저께 정부에서 또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신규 택지 개발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산 세교 일단 수도권이죠. 서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인 이동 여기도 반도체 배후도시로 공급을 하는데 일단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이죠. 구리 토평이나 수택동 같은 경우에도 구리 한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예전부터 물밑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공급이 좀 구체화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구리 토평도 서울특별시는 아니죠. 서울이 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그나마 쳐다볼만 하지 청주 분평도 결국에는 지방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이 앞으로도 택지 공급으로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 쪽을 좀 풀어줘서라도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를 해야지 집값이 잡히고 거기에 따른 가계부채도 좀 감소가 될 것이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현 정권 다음 정권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공급 방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이런 공약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들은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서울의 공급은요.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민간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고 노후도가 있는 지역에 좀 시간 투자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 말고는 서울에서 공급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서울의 중심지면서 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서 모니터링을 당장의 실전 투자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이제 입법이 되다 보면 구체적으로 또 이제 형상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몸테크가 됐던 서울의 재개발 지역 몸테크가 됐던 당장 청약은 너무 희망 고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하면서 테크도 같이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서울을 포함한 1기 신도시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책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제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주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